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택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3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6.5와 상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 자, 읽어보면은 지임 대군지의 길. 지혜롭게 백성에게 임하니 큰 군주의 마땅함이니 길하니라. 상활 대군지의 행중지위야. 큰 임금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중도를 행함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군위의 자리 있는데 유약한 음효죠. 즉 제자리는 아니죠. 근데 구이와는 정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중을 얻었으나 유약한 음효다. 부당이죠. 구이와 정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지가 나오는데 지혜롭게 임한다고 합니다. 요 지. 그래서 황태현 교수님이 이를 설명하시기를 6호는 존위이므로 대군이 등장한다. 6호는 겸허한 지위로 중덕을 갖추고 이 중덕을 잘 발휘하여서 강중한 구위와 정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과업을 양강의 구위에게 위임하고 구위에게 그 능력을 발휘케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효는 중령의 원칙에 합치되게 행동하고 고결하고 명석한 지도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도 이 지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발현이 될 건데 이 지의 내용이 이제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죠. 즉 지임은 결국에는 말씀하시길 일반적으로 지혜로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6.5에 대한 설명이고 상륙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돈임길 무구 상활 돈임지길 지제내야 도타운 두터운 마음으로 임하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두텁게 임해서 길한 것은 뜻이 안에 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택임은 괴의 위치상 이제 괴의 끝이죠. 그리고 음효로서 제자리나 정위죠. 근데 이제 정응은 없죠. 즉 음효로서 바른 자리 위나 정응하는 효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계의 극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로 치면은 이게 5위가 군위이면은 이 제일 끝에 상륙은 군위의 위에 있죠. 그래서 지위는 없으나 상왕과 비슷한 그런 지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황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기를 상륙은 음효다, 정응이 없는 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임에 능한 자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탈이 있을 것 같으나 임계의 끝까지 초구와 구에게 돈호하게 임하니 길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무구, 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륙은 명예와 지위가 높지만 지위가 없는 왕사의 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육은 6.3과 정응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정을 붙이고 눌러 앉지도 못하고 때로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효는 음효이고 정위라서 바른 자리에서 끝까지 제자리를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돈독하다의 의미를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돈의 의미가 뭔지 결국에는 검토가 필요하고 뜻이 안에 있다는 것도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두텁고 온유하게 이끌고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조와 재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높은 위치에 있어서 도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온유와 인자함을 유지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아래 사람에게 임하니 결국에는 허물이 없다. 무구로 이제 끝나는 그런 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택임의 그 상륙에 대한 일반적인 습니다. 그 임은 이제 군림한다, 임한다인데 이렇게 초효부터 이렇게 계속 보아왔습니다. 자,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임 대군지의 길 상활 대군지의 행중지위야. 총명예지의 지혜로서 군림을 함이니 대군의 정의를 베푸는지라 길하다. 상활 대군의 정의를 베푼다고 함은 중도를 행함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임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택인 본계가 육고가 변하면은 수택절이 되죠. 이 수택절은 지천태라는 지계의 모계로부터 도출됐습니다. 택계 시절에 이제 지천택계 시절에 군주가 백성 앞에 군림을 하고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3이 5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에 상계는 감의 지혜가 발생을 하죠. 감의 지혜는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진 12몇 개로 보면은 여기 진이죠. 여기가 진이고 여기가 리고 방위로 보면은 그 다음에 태는 가을은 이제 이렇게 가을이죠. 그 다음에 겨울은 감수 이렇게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의 이미지가 지임의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임 감의 지혜로서 권의 백성을 잘 다스린다. 이렇게 지임의 물상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군지의는 이렇게 지택임 지천태 모계에서 이렇게 학계가 건이죠. 그래서 건의 군주가 3위가 5로 올라가니 건의 군주가 상승하여서 5위가 되니까 비로소 바로 잡히니 대군지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행중의 이미지는 이렇게 지계인 수택절에서 이렇게 감의 상계가 감이죠. 감의 길이 상하 두루 통하는 이미지가 발생합니다. 감은 이렇게 상하가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 보면은 상하가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형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루 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의 길이 상하 두루 통하고 즉 감이 통하고 가운데 중 5위가 중을 얻었죠. 이렇게 중을 얻은 자리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5위가 중이니까 중도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총명예지의 지혜로서 군림을 함이니 대군의 정의를 베푸는지라 길하다. 상활 대군의 정의를 베푼다고 함은 중도를 행함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6, 5에 대한 설명이고 상육을 보겠습니다. 돈임길 무구 상활 돈임지길 지제 내야. 백성들에게 돈독하게 후덕을 베풀면서 군립함이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상활 돈함 돈독하게 함의 길함은 백성들이 뜻을 내부의 군주에게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물상을 이제 개별표를 보면서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돈독하게 한다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두텁게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택임의 본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상육이 효변을 하면은 산택손이 되죠. 이 산택손은 기본적으로 지천태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지천태 모계 학계로 보면은 거는 학계로서 부유함이 가득하고 있죠. 그 상대적으로 고는 비어 있는 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여서 3이 6으로 가면은 이제 비어 있는 권에 하나를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군주의 후덕함이 드러나는 거죠. 즉 지천태의 군주가 그 가득한 부를 덜어서 권에 보태어주니 권의 백성을 결국 도와주는 형국이니 그 후덕함이 지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권의 덕이 두터운데 또 산의 언덕이 거기까지 더해지니 돈임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택임계 시절을 보면은 이 지택임계 시절은 기본적으로 4개의 음이 강을 타고 있는 형국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산택손이 되면은 한 개의 양이 위에 있으니 그 허물을 잘 보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임계 시절에 4개의 음이 강을 타고 있었는데 산택손 효변을 하게 되면 한 개의 양 제일 위에 이렇게 한 개의 양이 있게 되니 허물을 잘 보완한다고 해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뜻이 안에 있다 이 말은 이제 지천태 본계가 효변을 하면은 산택손이죠. 이 산택손은 지천태의 모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제 군주가
은택을 두텁게 베푸니 군주가 은택을 두텁게 베푸니 백성들의 마음도 뜻도 이렇게 리가 나오죠. 뜻도 이에 성실하게 되어서 그 마음을 내부 누구에 두느냐 이런 을 두텁게 해준 군주에게 둔다. 즉, 그 마음의 내부의 군주에게 둔다. 이렇게 지제 내야의 물상을 도출해 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6.5와 상륙에 대한 그 다산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렇게 지택임의 6.5와 상륙에 대해서 봤는데 6.5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임, 지극하게 지혜롭게 임하다 이 물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지의 의미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륙에서는 돈독하게 임하고 그 뜻이 돈독하게 임하는 가운데 그 뜻이 군주에게다. 이 돈독과 지제 내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택임 4번째까지 했고 138번째까지 했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번째 풍지간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이번에 19번째 그 지택임에서는 그 점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계속 스스로 생활점을 한번 치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